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평온한 저녁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인 성민은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고 딸은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화면 속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뜨겁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뜬 딸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뽀뽀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순수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호기심도 섞여 있었죠. 잠시 고민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너라는 소중한 선물도 얻게 된 거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서로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 어른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뽀뽀하기도 한단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더 묻지 않기를 바랐는데 딸은 여전히 반짝이는 눈으로 TV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해서 더욱 부담스러웠죠. 옆에 있던 성민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 없는 채널인데도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맴도는 모습이 어색하게 보였죠.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행동에서 괜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와 있던 수지는 제 눈과 마주치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내가 과일 깎을게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굳이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도 어딘가 서둘러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뒷모습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별일 아닌 장면일 텐데 성민의 행동과 수진의 반응이 겹쳐지면서 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소리마저 어딘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소 그렇게 사랑스럽던 딸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멀게만 느껴졌죠. 평범해야 할 저녁이었는데 그날의 고요함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듯한 묘한 긴장 속에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대사는 경쾌했지만 제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든 것도 수진이 자주 집에 드나드는 것도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던 탓이겠지요. 아무리 애써 무시하려 해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조용히 화면을 보던 딸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아빠랑 이모도 사랑하는 사이야? 그 말은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귀를 의심한 저는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거실을 울렸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공기를 가르며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성민은 물을 들이켜던 중이라 황급히 삼키려다 목에 걸려 거칠게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숨을 고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목젖이 울먹거리며 간신히 숨을 뱉어내는 모습은 마치 무언가 목에 걸린 것 이상의 당황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릴 뻔해 허둥지둥 붙잡았고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빛을 받아 반짝이며 위험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급히 도마 위에 놓으려 하다가도 자꾸만 헛손질을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묻고 싶었지만 떨림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 듯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딸은 전혀 눈치를 못 챈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있잖아. 엄마 없을 때 아빠랑 이모랑 나랑 같이 놀러 갔었잖아. 그때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한다고 뽀뽀했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호흡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찔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성민을 바라보니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가 괜히 장난하는 거야. 애들 원래 상상력이 풍부해서 별걸 다 기억하는구나.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이마에 맺힌 식은땀, 자꾸 피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성민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고 그 차이가 오히려 더 큰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딸은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진짜로 봤어. 엄마, 이모가 아빠한테 자기야 하고 불렀어. 그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은 듯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아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자기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쳤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장난도 꾸며낸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투명한 시선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순수함 앞에서 의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수지는 그제야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야, 언니 애가 잘못 본 거야. 그냥 애들 눈에는 뭐든 다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도 지나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길은 바닥에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 있게 저를 마주보며 대화했을 수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고 그 변화가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지만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져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일까?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데. 그런데 왜 두 사람은 저렇게 당황하는 거지? 제 안에서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뒤엉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좁아들며 제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서서히 조르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천진난만했습니다. 무언가 잘못 말했다는 자각조차 없는 듯 오히려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이 오히려 제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진실함 앞에서 어른들의 거짓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민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자꾸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채널을 바꾸려다 말고 볼륨을 조절하려다 말고 결국 리모컨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몸을 돌려 과도를 도마 위에 내려놓았지만 그 동작조차 서툴렀습니다. 평소라면 능숙하게 해내던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공기. 그날의 순간은 제게 지울 수 없는 균열이 되어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평범해야 했던 가족의 저녁은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이 제 마음을 찌르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식어가며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눈앞에 놓인 반찬들이 흐려져 보였고 접시와 그릇의 색깔조차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눌러두었던 의심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괜히 이유 없이 자주 집에 드나들던 수진,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던 성민, 제가 모른 척 눈을 감아왔던 둘 사이의 미묘한 시선과 공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한 착각이라 스스로를 다독여왔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퍼즐이 완성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성민이 제 눈을 피하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혜정아, 오해야. 진짜 그냥 애가 잘못 본 거라니까. 너도 알잖아. 애들이 별걸 다 보고 또 잘못 기억도 하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갔지만 이미 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변명이라는 사실만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해명도 제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제 속마음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 한마디의 말,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모든 걸 산산조각 냈습니다. 옆에서 수지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길을 주는 순간조차 마주할 용기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느껴져 제 가슴을 더 옥죄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의도도 없이 그저 자기가 본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의 균열을 드러내는 칼날이 될 줄은 아이 자신도 몰랐겠지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삼켰지만 목구멍이 꽉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만약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조차 현실을 붙잡는 유일한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TV 속 배우들의 웃음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우리 가족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저는 단 한치의 거짓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대답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입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결국 남편과 수진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음에도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적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조차 크게 울릴 만큼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잠시의 정적을 깨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입에서까지 들은 걸 이제도 아니라고 할 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과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를 갈라내듯 날카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흘끗 바라보며 움찔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태도는 오히려 모든 걸 자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성민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몰아쉬던 그는 결국 고백하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간의 실수였어. 피할 수가 없었다고.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변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그의 말은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렸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며 늦게 들어오던 성민은 집에서는 늘 무표정이었습니다. 저와는 필요한 말 몇 마디만 오갔을 뿐 웃음도 대화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는 집안일과 아이 돌봄에 지쳐 남편의 그 공허한 표정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게 쌓여갔습니다. 그 틈새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자주 집에 들러 아이를 챙기고 저를 대신해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성민이 수진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털어놓았습니다. 혜정아, 너한텐 말 못하는 게 많았어. 괜히 말 꺼냈다가 더 지칠까 싶어서. 그런데 수진이는 내 얘길 들어줬어.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기댄 거야. 저는 치를 떨며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댔다가 결국 선을 넘은 거야? 성민은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발적이었어. 내가 늦는 날 수진이랑 단둘이 집에 남아 있었어. 맥주를 같이 마시다 보니 회사 얘기, 집 얘기를 다 쏟아냈지. 그때 수진이 내 손을 잡았어. 단순히 위로하려던 거였을 거야. 근데 난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 오히려 붙잡아 버렸어. 그리고 그날 결국 키스까지 했어. 그게 시작이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외롭다는 이유로 내 여동생이랑? 그게 내가 말하는 실수야?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며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죄책감 때문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 만나지 말자고 다짐해도 다시 마주치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 또 반복됐어. 숨막히는 긴장감이 오히려 날 끌어당겼어. 나도 미쳤던 거야. 그 끔찍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집에 자주 드나들던 수진, 성민이 늦게 들어오던 날. 어딘가 흐트러져 있던 옷차림, 서로가 주고받던 미묘한 눈빛.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눈을 감아왔던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언니보다 내가 오빠랑 더 가깝다고 착각했어. 그 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분노의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착각? 그게 착각이라고? 남의 가정을 짓밟는 게 단순한 착각이야?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성민은 결국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절규하듯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한동안 저를 향해 손을 뻗다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 어떤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진 두려움과 후회의 기색은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바라보던 가족이라는 이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 여동생,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지켜온 우리 집의 의미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건 오직 배신뿐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더 이상 남편과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배신자일 뿐이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가슴 속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 찾아온 참혹한 침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듯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아주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엔 시장 길에서도 골목 어귀에서도 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웃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웃음 뒤에서 가슴이 매 순간 찢겨나가는 듯 아팠습니다. 밥을 지으며 손에 쥔 국자가 허공에서 멈추곤 했고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조차 저에겐 감당하기 힘든 형벌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림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성민이가 정말 그런 짓을?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꼭 움켜쥔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는지 시어머니 또한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이제 집안에서만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우리 가정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눌러온 울분이 불덩이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 여동생까지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가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고요. 제 목소리는 절규가 되어 방 안을 울렸습니다. 더는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머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없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순간에 미친 짓이었어. 그 말은 애원이었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순간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배신이면서. 수진 또한 눈물을 쏟으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덜덜 떨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제발. 그 울음은 절박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숙이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연민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끝낼게. 더는 두 사람의 치욕 속에서 살 수 없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애원도, 흐느낌도 이제는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절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뒤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시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숨 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내 삶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아이 덕분에 나는 눈을 떴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배신 속에서 살고 있었겠지. 이제는 무너진 가정을 붙잡지 않겠다. 나 자신을 지켜내는 길을 택하겠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마지막 이별로 삼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바람이 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람.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끝난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걸어갈 길만 남았습니다.